이번에 영상은 ESG 경영입니다. 자, ESG라는 거는 영어 약자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거버넌스입니다. ESG 경영이 또 2022년도에 갑자기 또 기업의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부터 주축이 돼가지고 ESG 경영을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부터 뭐 난리가 나요.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야, ESG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경영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게 어차피 당분간 내년 상반기 뭐 내년도 쭉 그냥 이 유행이 갈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ESG라는 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는 돈, 재무 성과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환경, 탄소 배출 저감. 자, 우리가 이제 이미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지금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거, 공장 같은데 이제 이게 직접 연결되는 거고요. 기후변화 대응 얘기했고요. 환경오염 줄이기라고 해서 우리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 0으로 만들기 운동에 관련된 얘기들이 모두 이제 환경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이죠. 재활용. 우리가 종이컵 대신에 우리가 텀블러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컵을 쓰는 것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사회. 자, 책임 경영, 사회 공헌, 근로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관계 등의 사회 기여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뭐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 그 기업도,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는 기업도 사회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있는 이 장소도 사회라고 봐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자, 사장님과 이어진, 그다음 경영진과 이어진 근로자, 노동자는 이것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입니다. 자, 이거는 투명 경영, 그 다음에 직업윤리, 사업윤리, 그 업계의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G 경영은 큰 흐름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각 기업마다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전략을 세워서 이제 추진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요. 자, 이게 옛날에는 이제 착한 기업이 참 이제 각광 받았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착한 거라고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에이,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논의할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게 바로 ESG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주장, 증거 없는 주장,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착한 기업처럼 보이려는 이런 눈속임은 오히려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ESG 경영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ESG 경영이라는 거를 해서 결국에 나가야 될 것은 이윤 추구이자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의 각 조직이나 인력 등을 ESG의 원칙에 따라서 좀 이걸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여기에 무관심한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뭐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원래도 신경 안 썼으니까 신경 안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뭐 이거는 그냥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건 좀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마음을 먹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인도어 집 안 더하기 경험 experience요. 인스피리언스라는 이제 결합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요새 말하는 이제 나는 집돌이 이제 가만히 집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스피리언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집돌이 또는 집콕. 근데 멀쩡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새벽에 뭐 와서 배달 이렇게 해놓고 먹고,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뭐 우리가 흔히 홈트라 그러죠. 자, 그 가정 안에서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반려동물도 키우고 반려식물도 키우고 등등등. 이 인스피리언스라는 그 결합어에 해당되는 인간 유형이 원체 다양해가지고 그냥 단어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워라벨은 뭐
뭐 할 필요가 없겠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 뭐 정부에서 가장 뭐 그 강력하게 밀고 있는 얘기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입에서 막 워라밸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얘기는 뭐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나는 일 욕심이 좀 있다. 나는 일을 하는 게 두렵지 않다. 그리고 나는 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거나 많이 벌거나 나는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성취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워라밸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도전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뭐를 해서 뭔가를 뚜렷한 목표를 얻어야 되겠다는 분은 워라밸을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그래야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현재 나의 어떤 그 생활의 만족도, 안정성을 찾겠다 그러면은 워라밸이라는 거를 항시 머리에 두고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이게 워라밸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 자, 2020년 기준에 31.7%. 그 다음에 664만 가구인데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면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생각했을 때는 한 800만 가구까지 갈 수가 있어요. 1인 가구는요. 그리고 1인 가구는 절대로 청년층 1인 가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거노인에까지도 있는데 독거노인이란 단어를 또 듣기가 어감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안 쓰려 그래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청년부터 노인까지의 이 전체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게 아마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1인 가구가 대세가 될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고 1인 가구의 뭐 뭐 빈곤, 가난, 그리고 불균형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걸 뭐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솔로 이코노미인데 개인 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는 덕분에 이 솔로 이코노미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 뭐 우리가 너무 간단한 배달해서 하고 배송 시키고 뭐 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내 마음대로 봐 넷플릭스 내 마음대로 봐 그게 지금 솔로 이코노미예요. 근데 이게 그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온라인 생활만 한다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요. 야, 아바타 출동시켜가지고 야 저쪽에서 아바타끼리 이거는 그다음에 카카오톡 대화해야 되고 영상통화 해야 되고 그거는 그거고 개인의 소비 습관이 솔로 이코노미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